고양이는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지만 그 관계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처럼 충성스럽지도 않고 가축처럼 완전히 관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인간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고양이는 왜 굳이 인간 사회 근처에 남았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이 독립적인 동물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고양이의 역사는 길들여짐이라는 개념보다 선택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의 집고양이는 약 9,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살던 아프리카 들고양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간이 수렵과 채집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농경사회로 전환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에게는 안정이었지만 자연 전체로 보면 새로운 불균형이었습니다. 곡식은 설치류를 불러왔고 쥐와 생쥐는 인간 거주지 주변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때 등장한 존재가 바로 고양이입니다. 들고양이들은 쥐를 사냥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인간 거주지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고양이를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덫을 놓지도 않았고 새끼를 데려다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인간 사회의 가장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인간 역시 이 존재를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쥐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와 고양이의 길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냥, 경비, 이동, 목축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으며 선택적으로 교배되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쥐를 잡아주면 좋고 아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차이는 진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개는 인간 사회 안으로 깊이 들어왔고 고양이는 인간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는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인간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 사회였고 곡물 저장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쥐를 막아주는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신성하게 여긴 이유는 단순한 숭배라기보다 실질적인 필요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가정을 지키는 존재였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기 고양이는 인간 사회에 가장 깊이 편입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도 고양이가 완전히 통제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사냥을 강요받지 않았고 번식 역시 비교적 자연에 맡겨졌습니다. 이집트의 고양이는 보호받았지만 길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고양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미신과 결합되며 불길한 존재로 오해받았습니다. 특히 밤에 활동하는 습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고양이는 의도적으로 배척되었고 그 결과 설치류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현상이 위생 악화와 전염병 확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사례는 고양이가 인간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눈에 띄지 않게 환경의 균형을 유지해 온 존재였습니다. 고양이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았지만 인간 곁에 머무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은 하루나 몇 세대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고양이는 인간 사회를 지배자로 보지 않았고 동료 생물군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공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이 이후 고양이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고양이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양이가 인간 곁에 머무르게 된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고양이는 지금도 여전히 고양이다운 방식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성격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해온 동물인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양이는 정서적 교류가 적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을 부르지 않고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고양이의 행동을 인간 기준으로만 해석했을 때 생기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최근 행동학 연구에서는 고양이 역시 사람과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목소리, 냄새, 걸음걸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익숙한 보호자가 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이 애착은 개처럼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기보다 환경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동물입니다.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 일정한 루틴이 유지되는 것, 예측 가능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양이는 쉽게 오해받습니다. 부르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관심하다고 판단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관계의 깊이가 얕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의 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특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단독 사냥을 하는 동물입니다. 무리를 이루더라도 강한 위계보다는 느슨한 거리 유지가 중심이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구조는 개와 매우 다릅니다. 개는 협력 사냥과 집단 생활을 통해 진화했기 때문에 명확한 신호와 위계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은 이 진화 과정에서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화 과정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이 충분히 뛰어납니다. 다만 고양이는 외부의 지시에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고양이가 인간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양이는 인간을 지배자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안전한 존재이자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체로 인식합니다. 이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에 가깝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의 무릎에 올라오거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행동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행동은 야생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인간 곁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은 인간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런 특성은 현대 도시 환경에서 고양이가 빠르게 자리 잡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도시는 소음이 많고 공간은 제한적이며 환경 변화가 잦습니다. 이런 조건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선호하고 은신처를 찾는 행동은 도시 환경에 매우 잘 맞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현대 사회에 우연히 적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양이와 개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사람을 좋아하는지,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로 이야기가 흘러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관계의 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개는 인간 사회의 내부로 들어온 동물이고 고양이는 인간 사회의 경계에서 공존해온 동물입니다. 두 동물은 애초에 선택한 길이 다릅니다. 고양이의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든 인간 곁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고양이가 계속 인간 곁에 머뭅니다. 이 점이야말로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고양이는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편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온 동물입니다. 그 판단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통제와 복종의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곁에 머무르며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관계. 고양이는 그런 공존의 형태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